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가 이제 한 80분에서 한 90분 정도 할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잘 들으면 좋은 대학 가는 거고요. 안 들으면 그냥 웬만한 대학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대학이 모두 몇 개냐면 198개 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번 열거해 볼 테니까 저 대학은 우리나라에 없다는 대학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 이름으로 갑니다. 고려대학교, 조선대학교, 백제대학교, 가야대학교, 신라대학교, 고구려대학교. 저건 우리나라에 없다. 뭐가 없을까요? 고구려대학교가 없을 것 같아요. 총장님 들으시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제가 열거한 대학은 다 있는 대학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대학들 가운데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또 정해져 있는 것이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제 양력이고요. 그냥 이렇게 먹고 살았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보시면 명문대학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할 얘기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중요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있으면 찍어도 괜찮고 한번 눈여겨보시길 부탁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입시가 일반고에 유리합니까? 특목고 자사고에 유리합니까? 요즘에 흐름이 어때요? 여러분이 이제 기회를 잡으신 게 뭐냐면, 올해 나라에서 13개 대학에 대해서 자사고 특목고 비율이 높다고 지금 종합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보셨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일반고를 많이 뽑지 않고 자사고 특목고를 많이 뽑았다는 이유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우리 자사고와 일반고 뽑기인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약간의 그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까지의 양상은 예년에 비해서 주요 대학들에서 자사고와 특목고의 합격률이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일반고 애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왔다는 것 여러분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농어촌이 되죠, 그죠? 농어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이 내린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축복받았으니까 그 이용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수시 지원의 경향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보시면 눈으로 보시면 돼요. 올해요 아주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가 벌어지냐면 자기소개서를 쓰잖아요, 그죠? 올해 유난히 자기소개서의 퀄리티가 엄청 떨어졌다는 겁니다. 각 대학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올해 자기소개서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다.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시죠. 예년에 비해서 자기소개서의 위력이 떨어진, 자기소개서의 질이 좀 낮아졌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대학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있냐면, 자기소개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애들이 알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소개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서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 열심히 쓰면 눈에 돋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의 컨트롤 V, 컨트롤 C 이것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자기소개서를 베끼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 거의 없는데 지금은 학생부를 베끼더라, 그런 것이죠. 근데 보시면 자기소개서는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생부는 있나요, 없나요? 학생부를 베끼는 걸 대학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제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사도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학생부도 남의 것 베낀 것은 적발이 됩니다. 이를테면 A라는 대학에 예산고 애들이 10명이 지원했다 치면 대학교 프로그램에 뭐가 뜨냐면, 만약에 발표력이 뛰어났다라고 담임선생님이 써주셨으면 발표력 뛰어났다 뒤에 문장에 숫자가 뜹니다. 4, 5, 3 이런 게 떠요. 그거 뭐냐면 그 대학에 지원한 예산고 아이들 중에서 5명이 이런 문장이 있다 이거예요. 그만큼 인공지능으로 지금 체크하기 때문에 학생부도 베끼면 안 된다, 그런 양상이 있고, 그러니까 올해 지금 수시 모집 양상이 재밌는 것이
특목고 자사고의 합격률이 약간 떨어지고 있다. 자기소개서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고 있다. 학생부도 유사도 검색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이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고2, 고3 쭉 보면 작년 고3보다 올해 고3이 한 5만 명이 적어요. 그죠? 그리고 올해 고3에 비해서 올해 고2가 또 5만 명이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좀 나오지만 학령 인구의 감소가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학교 내신 등급이 떨어지고 수능 등급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대학들은 좋은 대학은 농어촌 전형도 수능 최저를 건 대학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에서 떨어지는 데 상당히 늘고 있다는 거죠. 그 와중에 또 어떤 일도 벌어지고 있냐면 애들이 공부를 점점 안 하는데 지금 올해 고3, 고2, 고1 가운데 가장 공부를 안 하는 학년이 몇 학년입니까? 올해 고3, 고2, 고1 가운데 학력이 제일 떨어지는 학년.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몇 학년이죠? 올해 고1입니다. 왜 그래요? 올해 고1 애들은 노는 DNA가 몸에 가득 찬 애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유학기제 공식 확대된 일기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고3과 고2, 고1이 제도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고3과 고2는 제도가 똑같은데 교과서가 다르고 고2와 고1은 교과서는 똑같은데 제도가 달라요. 그 와중에 올해 고2가 긴장할 게 뭐냐면 특히 자연계 고2들은 긴장할 것이 뭐냐면 올해 고3 애들이 재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특히 올해 자연계 애들은 수학이 그 어려운 수학이 기하와 벡터가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로서는 미적분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보다 훨씬 능가되는 수학 실력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올해 고2와 고1을 대비하면 교육과정은 똑같은데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올해 고1은 지금 평지 풍파를 겪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즘에 보면 정시 확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정시 확대가 언제부터 적용이죠? 뉴스에 지금 정시 확대가 난리잖아요. 그죠? 대통령께서 지시하는 바람에. 근데 그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몇 학년이에요? 원래 규정대로 하면 올해 중2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4년 예고제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고1부터 바뀝니다. 그러면 올해 고1부터 서울시내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비율이 확 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충남 예산고애들에게 정시 모집의 확대는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 개인마다 다른 거니까.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 볼 때는 정시 모집의 확대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애들에게는 상당히 큰 마음의 데미지가 오는 겁니다. 그런 지금 불안한 여건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한가하게 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농어촌 전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긴 하나 그 와중에서도 이 우리 주위의 여건이 여러분 고등학교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정시 모집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정시 모집이 몇 프로냐면 40%까지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40%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6만 9천 명인데 이게 40%가 되면 거의 10만 명이 넘어가는 애들이 정시 모집을 뽑는 거기 때문에 예산고 애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점을 알고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아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쭉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지방에 있는 일반고 애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도 있는데 논술은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형을 네 가지로 보죠.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실기인데 이렇게 보면 사실 논술 전형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격률 자체가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한 30%의 합격률이 있고 종합전형도 30%의 합격률이 있는데 논술은 합격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00명이 논술 시험을 보면 몇 명이 붙어요? 3명 정도가 붙습니다.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논술 전형보다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임해주기 바라는데 문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점점 등급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일반고도 마찬가지고 자사고도 마찬가지긴 한데 중요한 사실은
내신입니다. 앞으로요, 정시가 늘건 뭐하건 간에 내신의 위력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더군다나 올해 고1부터는 학생부가 상당히 간편화됐기 때문에 학생부에서 볼 게 없습니다. 지금 또 나오는 얘기는 학생부에서 수상경력 빼고 다 뺀다는 거 아닙니까? 빼게 되면 볼 거라고 내신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입시에서의 정책은 내신 성적을 잘 받는 것이 목적인데, 내신은 누가 잘 받습니까? 어떤 애들이 내신을 잘 받을까요? 제가 쭉 경험을 해보니까 내신은 예의 바른 애들이 잘 받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눈 뜨고 있는 애들이 잘 받고, 또 대답 잘하는 애가 잘 받고, 선생님하고 눈을 잘 맞추는 애들이 내신 잘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논술은 제가 아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이 가운데 논술할 분이 계시면 논술은 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논술은 첨삭이 중요합니다. 첨삭. 그러니까 강의보다는 첨삭 쪽에 힘을 좀 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입시를 한번 보면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올해 고3과 고2, 고1이 제도가 다 다르다. 그래서 속된 말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재수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재수는 맘먹으면 하기 때문에, 특히 올해 고2는 올해 고3들이 재수하면 상당히 그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2는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고1 아이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올해부터 적성고사가 폐지가 됩니다. 적성이 상당히 좋은 시험인데 폐지가 되고 있어서 특히 중위권 애들이 대학 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여러분 그 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시험 범위나 어떤 그 공부하는 요령인데, 이번 겨울방학 저는 이제 전공이 국어인데, 여러분 사실은 국어 시험이 최근에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국어 시험이 왜 어려워졌나요? 어려워진 이유가 있죠. 국어 시험이 어려워진 이유는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국어 시험이 어려워진 겁니다. 당분간 어려울 거예요. 근데 평가원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평가원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문제를 어렵게 냈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평가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쉽게 냈는데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어려운 기준은 유지가 된다고 치면,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공부의 방법들이 있는데, 특히 국어를 힘주어 말하면 이번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문법을 하셔야 됩니다. 문법. 그러니까 올해 고2는 독서와 문법이고 올해 고1은 언어와 매체인데, 그때 문법, 그때 언어에 대해서 이번 겨울방학 때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국어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어도 마찬가지, 수학도 마찬가지인데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꾸준하게. 근데 벼락치기보다는 꾸준하기가 제일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인원수인데 보시면 학종이 제일 많습니다. 교과도 제일 많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지역 애들은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서울 지역의 상당수 대학은 학생부 교과를 안 뽑습니다. 종합이죠. 종합만 뽑기 때문에. 근데 종합은 교과 플러스 비교과인데 점점 비교과의 위력은 내려가고 있고 교과의 위력은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제일 처음 얘기했지만 내신 성적을 잘 받는 것이 관건이고, 또 농어촌 전형은 대부분 학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신 잘 받는 것이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지름길이고, 내신을 잘 받으려고 마음먹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수업 시간에 눈 뜨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눈을 뜨고 눈을 맞추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술은 효율적이지 않고요. 실기인데 지역은 실기가 거의 없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맨 위에 제가 써놨습니다. 지금 고1, 고2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부 성적을 잘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의외로요 지필고사보다 더 중요한 게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를 못하면 성적이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는 그야말로 정성평가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결국은 교사들하고의 유대관계가 좋은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다. 그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4개의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논술보다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이제 내신 얘기를 했는데 이겁니다. 내신만 좋으면 웬만한 대학 가고요. 수능도 좋으면 좋은 대학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역을 쭉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군요. 고3 자유학기제. 지역에 있는 일반고 애들은 3학년 1학기가 끝나면 공부에 손 놔요. 놀아요.
그래서 수능만 조금만 되면 좋은 대학을 갈 아이들이 내신만 좋고 수능이 안 좋으니까 좋은 대학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수능은요, 얘기 나온 김에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해요. 수능은 공부하는 방법이 혼자 하는 방법이 있고, EBS 강의 같은 인강을 듣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뭐가 있냐면 학원이 있고, 네 번째 과외가 있죠. 뭐가 제일 효율적일까요? 스스로 하는 거, 인강, 학원, 과외. 뭐가 제일 효율적이죠? 참고로 오늘 설명에는 EBS 설명이에요. 그럼 알고 답변해 주세요. 뭐예요? 인강이에요? 사실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이죠. 그런데 효율적인 걸 따져보면 인강인데요. 사실 고1, 고2는요. 고1, 고2는 EBS 강의가 제일 좋습니다. 이유는 기본 개념이 충실하기 때문이죠. 저도 EBS 강의도 했고 메가스터디 강사도 했습니다만은 학원 강사 선생님들 강의와 EBS 강의가 차이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사람이 두 군데 다 강의해도 학원 강의는 중간중간에 농담을 쳐요. 근데 EBS 강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재미는 없어도 실속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올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늘 말하지만 내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신과 동시에 수능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만 좋으면 웬만한 대학 가고요. 수능도 좋으면 좋은 대학 갑니다. 그 점을 강조하는 건데, 내신이 좋으려고 치면은 수업 시간에 눈 뜨고 있으면 내신이 좋아집니다. 눈을 마주치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입니다. 농어촌도 종합전형이 많은데 종합전형은 네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교과, 비교과, 추천서 자기소개서, 면접인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고1부터는 뭐가 없어지나요? 추천서가 없어지죠. 그리고 올해 고1부터 자기소개서 양식이 바뀝니다.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소개서 양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올해 고2까지는 교회 활동도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고1부터는 교회 활동을 적을 수 없어요. 양식이 바뀌고 또 어쩌면 말입니다. 나라가 결단을 내린 올해 고1부터 자기소개서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쉽게 보면 올해 고1이 변화가 많을 거예요.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학생부 종합으로 간다고 치면 학생부에서 10가지 요소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세특입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인데 세특은 수업 시간에 눈에 띈 애들을 적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점 꼭 기억하시고 학종으로 가려고 치면 교사하고의 유대관계가 좋아야 되겠다 그 얘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종도 내신이 좋아야 됩니다. 내신이 안 좋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용할 때 올해 고2까지 추천서가 있는데 추천서에는요. 변명을 쓰는 겁니다. 대학은 어떤 아이를 싫어하냐면 이런 애를 싫어합니다. 국어영어 수학은 등급이 높은데 기술과정 등급이 낮은 애 싫어하거든요. 그냥 공부를 골고루 안 하는 애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기가가 낮으면 그때 변명을 쓰는 게 추천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추천서를 우리가 잘 이용하시면 자기소개서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렇게 중요한 문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쓰는데 진실되게 과정과 동기와 결과 위주로 쓰면 되지 뭐 남한테 첨삭받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 과목이요. 특히 이제 올해 고1 여러분들은 아마 지난 7, 8월 달에 고생이 많았을 겁니다. 선택 과목 정하느라고. 근데 과목이 보면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물리학 2 그러면 거 어렵잖아요. 생활과학은 좀 쉽잖아요. 근데 만약에 학종으로 간다고 치면 어려운 과목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올해 고2하고요. 올해 고1하고 이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내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공통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잖아요. 올해 고1은 나라의 정책에 의해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이 나오지만 진로 선택은 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고2는 일반, 공통, 진로 셋 다 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올해 고2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 고1은
등급이 안 나오고 ABC로만 나오니까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 주는 것이 한결 좋은 겁니다. 이따가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육과정상에 만약에 내가 기계항공우주공학과를 간다고 치면 물리학 2를 듣는 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의과대학에 간다고 치면 생명과학 2를 듣는 게 좋은 거고, 천문 물리학부에 간다고 치면 지구학 2를 듣는 게 좋은데 나는 듣고 싶어도 없을 수가 있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수학 가운데 경제 수학 같은 거 상당히 많은 고등학교에 수업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경제학과를 간다고 치면 경제 수학을 들은 애가 학종소 유리한데 그게 없으면 못 들어요. 그럴 때는 클러스터 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은 교육개발원 가셔가지고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용하시면 한결 좋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진영은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전공 적합성, 또 하나는 학업 역량, 세 번째는 발전 가능성, 네 번째 인성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학종에서. 농어촌도 학종입니다. 그럼 학종에서 중요한 건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 인성 가운데 대학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능력은 뭐죠? 학업 역량 아니면 전공 적합성인데 그건 둘 다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실제로 성적 차이가 나는 것은 발전 가능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없는 과목을 온라인으로 들으면 발전 가능성 점수를 높게 받기 때문에 유리하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논술은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다만 논술을 한다고 치면 제가 볼 때는 강의보다 중요한 건 첨삭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어떤 예를 봤냐면 논술을 준비한다고요. 이 대전 충남 지역에서 서울로 주말마다 KTX나 SRT를 타고 올라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건 효율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EBS 강의 듣고 첨삭은 예산고나 각 학교 선생님들에게 부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겁니다. 서울까지 올라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은요. 수능은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과목이 뭘까요? 우리가 입시를 치르는 데 있어서 당락을 가르는 과목은 뭐예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사탐, 제2외국어 가운데서 가장 당락을 가르는 과목은 뭘까요? 이러면 항상 신문에 뭐가 나와요? 올해 수능 성적, 국어가 당락을 가를 듯.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애는 수학이 당락을 가를 듯. 그런 것들은 믿지 마시고요. 결국 수능은 총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라도 점수해보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문과에게 제일 중요한 과목은 뭘까요? 물론 올해 고1은 문과 구별이 없지만 문과에게 제일 중요한 과목은 뭐예요?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해 주세요. 문과에게 제일 중요한 과목. 그럼 제가 달리 물어볼까요? 이과 애들에게 중요한 과목은 뭡니까? 수학.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문과 애들에게 중요한 과목이 수학이고요. 이과 애들에게 중요한 과목은 오히려 국어입니다. 특히 최상위권 애들인 경우는 이과 애들은 국어가, 문과 애들은 수학이 뒷덜미를 잡아요. 그런데 여기 수학생님 계십니다만은 제가 쭉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애들이 수학을 제일 먼저 포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과목 가운데 공부한 만큼 나오는 과목이 있고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때리는 과목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배신을 때리는 과목은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험을 해보면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과목 대표적인 과목이 뭐죠? 저는 좀 인생을 살아보니까 국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정직한 과목은 수학이라고 봅니다. 수학은 끝내 포기하지 마시고요. 언제 가서 포기하시냐면 수학은 고3 9월 모평 끝나고는 포기를 해도 그냥 포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수학선생님 앞에서 참 죄송스러운 얘기는 하는데 이과 애들이 수학 가형을 풀다가요. 고3 6월달 모의고사 끝나면 나형으로 몰려갑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사실은 꼭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담임쌤하고 협의를 통해서 판단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가형서 나형으로 가는 거는 수학 가지고 보시면 안 되고요. 국어나 영어나 탐구를 가지고선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문과 손들어 보실까요? 문과 지원자. 문과 지원자는 이제 우리가 제2외국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뭘 볼까요? 제2외국어는 이건 고1과 고2가 달라요. 고2는 제2외국어가 상대평가고 고1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고1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 쉬운 거 하시고요. 고2는 공부가 굉장히 우수한 학생은 아랍어를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근데 공부를 그냥 그저 그렇게 하거나 보통으로 하면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사탐과탐은 해야 할 과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지방을 다녀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애들이 저는 수시에 갈 거기 때문에 사과탐을 2과목을 안 할래요. 1개만 할래. 이거 큰일 나는 전략입니다. 그거는 고3 때 할 얘기고요. 고1, 고2 때는 골고루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따가 제가 탐구 선택의 팁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런데 올해 고1이요. 올해 고1 이제 올해 고2는 이과 수학과 문과 수학 난데 올해 고1은 선택 과목이란 말입니다.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근데 문과는 그건 뭐 보나마나 확통 고르면 되는데 이과는 아마 그냥 웬만한 대학은 이과도 그냥 확통하면 뽑는 대학도 있지만 우리가 가고 싶은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이과인 경우는 미적과 기하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고 할 거거든요. 여러분 뭐 고르시겠어요? 미적 고르시겠어요? 기하 고르시겠어요? 그 이제 슬슬 올해 고1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죠. 그죠? 물론 지금 정하는 건 아닌데 정선생님 뭐 고르는 게 좋을까요? 미적이 좋을까요? 기하가 좋을까요? 대부분 미적을 고르겠죠. 그죠? 근데 이제 보면 선임들마다 어떤 분은 또 기하가 낫다 그러고 그래서 그것은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고르긴 하는데 선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고르시. 근데 문과는요. 이거 저는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미적분을 고를래. 이건 사실 현명하지 않습니다. 수학 가지고 이과에 들어가 싸울 이유가 없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탐구는요. 이게 탐구의 위력은 다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고2는 제2외국어가 상대평가지만 올해 고1은 절대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고2까지는 문과인 경우에 제2외국어 점수하고 사탐하고를 바꿔줄 겁니다. 근데 올해 고1은 안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올해 고1은 탐구의 위력이 꽤 클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탐구도 꼼꼼하게 준비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여기 지금 써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개정교육과정 얘기는 한데 입시를 치르는 건데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지금 써놨잖아요. 이 내신 성적, 내신이 학생부 교과나 종합이나 둘 다 중요합니다. 내신의 위력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내신은 우리가 보통 내신 이꼬로 어르신 그러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종이든 교과든 농어촌이든 내신 좋은 애들이 좋은 대학 갈 수밖에 없고 또 점점 비교과의 위력은 떨어집니다. 자기소개서의 위력은 원래부터 없습니다. 추천서의 위력도 별로 없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신이라는 생각이 들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면 요쪽 요 맨 왼쪽에 있는 게 올해 고3이에요. 가운데가 올해 고2예요. 맨 오른쪽이 올해 고1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고2와 고1은 교육과정은 똑같은데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점을 기억해 주시고 고3이야 뭐 교육과정은 다르니까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통과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시험 범위죠. 범위인데 올해 고2는 화법과정문, 문학, 독서, 언어니까 매체는 안 나옵니다. 매체는 안 나오고 언어는 문법이니까. 그런데 올해 고1은 선택 과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독서와 문학이 있고 화작과 언매가 선택인데 여러분들은 뭐 고르시겠습니까? 화작 하실래요? 언매 하실래요? 조사해 보니까 문과 성향의 애들은 화작을 고른다 그러고 이과 성향의 애들은 언매를 고른다 그러는데 사실은 저 같으면 화작을 고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이 좀 어려우니까. 하지만 역시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서. 그다음에 수학은요. 올해 고2는 이과 수학과 문과 수학 난데
기백이 빠져 있고 대신 올해 고1은 선택 과목이 생기는데 아마 문과는 대부분 확통을 할 거고 이과는 기하와 미적 가운데 하나를 고를 건데 아마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이과도 아마 확통하게 허용을 할 겁니다. 이따가 우리가 잠깐 표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절대평가입니다. 90점 이상이면 1A 뭐 쭉 나오는 거고요. 한국사 절대평가고 그 다음에 사과탐인데 보시면 올해 고2 같은 경우 여기 지금 나오지만 문과는 사탐 2개, 이과는 과탐 2개인데 올해 고1부터는 문이과 구별이 없어지면서 사과탐 중에 2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에 있는 중위권 대학들은 아마도 이과생도 사탐 2개에서 대학을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이과는 과탐 2개를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를 고를 거냐? 그러면 뭐를 고를 거야? 여기서 사탐 2개를 고른다 그러면 대부분 뭘 많이 고르? 1순위가 뭐예요? 생윤, 그죠? 2순위가 뭐죠? 사문. 3순위가 한지, 그죠? 그리고 제일 적은 게 이제 경제 이런 게 적은데 문제는 사과탐은 원칙이 있습니다. 많이 하는 애들이 좋은 것이고 내신과 연관이 있고 공부할 양이 적어야 되고 등급이 잘 나오고 백분위가 잘 나오는 걸 고르면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제가 볼 땐 생윤과 사문이지 않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논술에 도움되는 건 사회문화하고 경제, 정치와 법 이런 건데 여기서 제일 외울 게 많은 건 뭐예요? 정치와 법이죠. 그죠? 근데 최근에 정치와 법은 문제가 깔끔해서 점점 선호도가 늘고 있고 오히려 윤리와 사상이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죠.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는 원래 없었고 경제도 원래 없고 과학은요. 뭐를 우리 말뚝 박아야죠? 그렇죠. 지구학 원을 말뚝을 하나 박아놓고 그 다음에 화원 아니면 생원으로 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물론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험상으로. 근데 저는 물리할래요. 그럼 뭐 개인의 자유가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러면 어떻습니까? 저는 투를 할래요. 투. 물투, 화투, 생투. 이거는 누구만 하냐면 서울대학이나 카이스트를 가래가 아니면 투는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의과대학을 가는데 수능에서 생투를 안 했어요. 상관없습니다. 수능과 학종은 상관없으니까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제2외국어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올해 고2까지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아랍어를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지만 아랍어는 공부하는 범위가 무지하게 많고 어렵습니다. 예상고는 뭐예요? 대부분 일본어, 중국어예요. 그죠? 중국어가 쉬워요? 일본어가 쉬워요? 일본어가 쉽죠. 그죠? 제가 좋아하는 거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건 좀 빨리 왔으면 좋았을 걸 이런 겁니다. 올해 고1 애들은 선택 과목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거죠. 요런 계열을 가려고 치면 요런 과목을 들어라라고 하는 일종의 가이드입니다. 가이드인데 그것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대학에서 볼 때 요런 계열로 가려고 치면 요런 과목을 듣는 게 유리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듣고 싶어도 우리 학교에 그 과목이 없으면 우울하잖아요. 그때 클러스터 교육과정이나 공동교육과정이나 아니면은 온라인 교육과정을 들으면 학생부의 기록이 되니까 듣기를 당부드리겠고 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내가 무슨 과를 가지고 하는데 무슨 과목을 듣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게 한눈에 나오거든요. 이거는 서울대학에서 나온 거고요. 이거는 명지대학, 이거는 교육부입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건 어디 있는 걸까요? 교육부에 있는 거? 교육부에 있는 책보다는요. 요 책이 더 좋아요. 선택과목 가이드북. 이거는 아주 명확합니다. 국어교육과에 가려면 요런 과목을 들어라. 아주 표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좀 너무 두껍고요. 이게 제일 깔끔하게 볼 수 있고 이거는 서울대학 거긴 한데 별로 볼 게 없어요. 근데 뭐 그냥 참고 삼아 보시고 요 가운데 게
제일 좋다 그 얘기고요. 이것은 이제 올해 고1 얘기인데 올해 고1 전형계 얘기인데 뻔한 얘기죠. 공정성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참 우울한 건 이겁니다. 올해부터는요. 자기소개서를 대필하면 불합격 처리한다 그런 얘기고요. 걸리면. 그 다음에 적성고사를 없앤다 그 얘기입니다. 적성고사 참 좋았는데 그죠?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자기소개서에 쓸 수 없는 이건 뭐 여러분들 아시는 거니까 통과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쓰면은 감점 내지는 불합격 처리한다는 얘기니까 다 안 쓰겠죠 뭐 그죠? 이런 것들은 요런 글자만 허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문장부호는 이런 것만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올해 고2 애들이 쓸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올해 고1 애들이 쓸 겁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치면은 문항수가 준 것은 뭐 당연한 건데 일단 중요한 차이점이 물어보는 게 다르죠. 왼쪽은 교외 활동도 쓸 수 있지만 오른쪽은 교외 활동은 못 씁니다.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왼쪽 게 쉬워요? 오른쪽 게 쉬워요? 쓰기가. 전 개인적으로 저는 왼쪽 게 쉬운 것 같아요. 오른쪽은 참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질문이 여러 개 섞여 있기 때문에 쓰기 어렵습니다. 근데 자기소개서는 언제 써놓을까요? 고3 때 8월 달에 너무 늦죠. 자기소개서는 고2 겨울방학 때 써놓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정인데 여러분은 가능하면 대학은 추가 합격에 붙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기쁨 2배로 붙는 거예요. 물론 눈물은 엄청 흘리겠지만 그 학과에 꼴찌로 붙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실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애가요. 추가 순번을 받았는데 떨어진 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가 제일 좋은 게 전화 찬스거든요. 전화로 붙는 게 제일 좋은데 얘가 여행을 갔어요. 비행기를 탔어요. 통화가 안 됐어요. 다음 순번으로 넘어갔죠. 그런 정신 나간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전화기 대기하셔야 돼요. 정시 모집 일정이 나와 있고요. 이건 고1 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 시간표 올해 고1 시간표 고2는 아니고요. 물론 비슷하긴 하지만 이건 고1 시간표고 참고하시고 자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고2는 해당 사항 없고 고1만 해당 사항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올해 고1은 선택형이기 때문에 과목을 골라야 돼요. 그런데 어느 대학은 과목을 지정한 대학이 있고 어느 대학은 지정을 안 한 대학이 있는데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이건 인문계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 다음에 보여줄 자연계 대학을 보시면 우리가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죠 한번. 자연계예요. 어떤 대학이 지정을 하고 어떤 대학이 지정을 안 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뭔가 차이가 날 거라고 봅니다.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학도요. 과학탐구에서 어떤 대학은 우리 대학의 이과에 올라고 치면 과학을 꼭 과학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돼요. 라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우리 대학은 이과라고 하더라도 사탐이나 과탐이나 아무거나 하세요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의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많이 달라요. 여러분 참고해서 공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개선인데요. 이건 올해 고1부터인데 이것도 어쩌면 또 바뀔지 모릅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보시면 10개 항목이 있는데 한번 빨리빨리 점검을 해볼게요. 올해 고1부터 인적사항에서 아버지 엄마 이름이 빠졌습니다. 참고하시고 두 번째 진로 희망 우리들이 꿈이 없다 보니까 진로 희망 사항을 빼버리고 비중을 좀 낮췄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3번입니다. 수상 경력이 잘 들으세요.
올해 고1부터는 상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한 학기당 대학에 내는 상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많은 상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6개 대학을 원서를 쓰는데 다 6개 대학을 똑같은 과에 원서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A 대학은 B과에 C 대학은 D과에 쓴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을 어떤 걸 고르냐. 예를 들면 국문과에 갈 때는 백일장에다 탄 상을 집어넣었으면 좋겠고 수학과에 갈 때는 수학 그런 게 안 되거든요. 하나만 고르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내가 어떤 과에 지망하든지 간에 상은 가장 똑똑해 보이는 상을 골라놓으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제가 두 상을 예를 드립니다. 제가 상을 2개 받았는데 하나는 예산고 교내 백일장 최우수상, 또 하나 상은 교내 수학경시대회 금상 2개 받았습니다. 우리가 국문과에 갈 때는 백일장 상을 냈으면 좋겠고 경제학과에 갈 때는 수학경시대회 상을 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골라. 그러면 우리가 뭘 고르는 게 좋을까요? 국문과에 가든 수학과에 가든 어디 가든지 간에 교내 백일장 최우수가 똑똑해 보입니까? 수학경시대 금상이 똑똑해 보입니까? 수학경시대 상을 적으세요. 그게 대학은 선호합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근데 어쩌면 아예 수상 경력을 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렇죠. 자격증 이런 데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소논문은요. 소논문 적어요, 못 적어요? 못 적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정규 교육과정 여기 보시면 수학 과제 탐구, 사회 과제 탐구라고 하는 정규 교육과정에 탐구 과목이 들은 그런 과목에 대해서는 소논문 제목은 못 써도 수업 참여도는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잘 굴리면 소논문도 쓸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논문 제목이 김치의 발효에 대한 연구라고 했으면 연구란 말을 빼면 됩니다. 그냥 김치의 발효에 대해서 깊이 주제를 탐구한 사실이 있다. 써놓으면 그건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요령껏 피면 적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 하나밖에 못 씁니다. 동아리를 많이 해도. 그러니까 많이 할 필요 없다. 하나만 하시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 활동 할 시간 없죠. 그죠? 스포츠 활동 시간 나면 하시고 봉사활동도요. 이제는 특기사항을 못 적어요. 이 봉사를 왜 했고 뭘 느꼈는지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도 앞으로는 적당히 하는 것이 낫겠다.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수업 시간을 해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교육적이진 않아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방과후 학교가 잘 돼 있는 학교가 자사고 특목고거든요. 그런데 이걸 일체에 못 쳤기 때문에 지금 자사고 특목고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고에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요. 일체 학생부에 적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안에 다 있는데 물론 제가 쓴 건 아닙니다. 제목이 뭐냐면 대입의 실패 유형 10가지인데 한번 잘 보시면 아마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이거죠. 사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혼자 해라 그런 얘기도 있고 집은 형제가 없는 집이 실패 확률이 높다는 것도 있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저는 6번 보세요. 6번.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이 사람 훌륭합니다. 휴대폰은 악의 축이기 때문에 없애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의 강남구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핸드폰이 뭐냐면 폴더 있죠. 이렇게 접히는 거 있죠. 그 효도폰 같은 거 이게 많이 팔립니다. 애들이 알아서 바꿔요.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휴대폰을 없애는 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가능하면 휴대폰을 새 거로 바꾸시죠. 공신폰이라고 하세요? 그런 거. 휴대폰하고 똑같은데 데이터가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건 뭐 눈으로 보시면 되겠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 3개가 남았는데 보시죠. 2개구나 2개.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엄마 아버지 여기 이제 어머니 아버님도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악마, 한 분은 천사가 되시는 게 좋아요. 둘 다 악마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격려, 한 사람은 감독하시고, 그죠?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 100% 믿으라는 건 아니지만 탐구 선택의 팁인데 한번 고1, 고2가 한번 도움될 거니까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일종의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런 원칙에 들어맞는 과목을 참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윤, 사문, 지원, 생원, 화원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개인차가.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대체로 위로 올라갈수록 선택이 용이한 과목이고 내려갈수록 선택이 좀 부담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기적인 얘기하면 좀 죄송스럽긴 한데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올라갈수록 쉽고 내려갈수록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제가 쓴 건 아니고 애들이 한 얘기를 제가 옮겨놓은 겁니다. 애들의 반응을 보시면 아 이런 과목이 뭐다 금방 나오죠, 그죠? 눈여겨보시면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윤 사문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여러 사람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여기저기 참고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세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우리는 주로 과목을 고를 때 단점을 주로 보셔야죠. 사회문화, 생활윤리 보시면 단점이 문제를 꼬아내는 말장난이 심하다. 그죠? 워낙 내용이 쉽고 그래서 꼬우지 않으면 변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사회문화입니다. 단점이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사회문화가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만 쉬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한국지리 장단점이 있어요. 자기가 잘 보고 판단하시고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윤사는요 암기하는 거 싫어하면 윤사는 적당하지 않아요. 이게 노자인지 공자인지 맹자인지 순자인지 헷갈려가지고 외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지리도 나와 있고요. 한국지리하고 이렇게 겹쳐서 공부하면 좋습니다. 지리과끼리.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 이것도 역시 외울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선택자가 적어서 등급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사탐과탐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지 모르겠지만 복불복입니다. 그죠? 내가 어떤 과목이 잘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운명처럼 다가오는 거니까. 정치와 법 단점 외워도 끝이 없다. 근데 깔끔하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한 과목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치와 법을 거의 선택을 안 했는데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세계사 역시 세계사의 단점은 안 외운 부분은 절대로 못 푼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는요. 오히려 수학을 잘하면 경제가 쉬워요. 수학을 잘하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경제를 선택하는 게 나중에 논술 볼 때도 유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탐 넘어가겠고요. 과탐은요. 8과목인데 제가 이미 4과목은 버렸잖아요. 그죠? 투는 계산을 안 넣었어요. 보시면 요렇게 그냥 물리에 대해서 특별히 애정이 크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생원지원이나 화원지구학인데 문제는 물리는요. 과목이 어렵잖아요. 문제가 어때요? 물리는 해마다 문제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하나
공대를 가려고 마음먹은 친구들은 물리를 안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본인들이 판단을 잘 하시는데 역시 이것도 제가 장단점을 정리해 놨습니다. 물리 문제가 비교적 쉽거든요. 여기 보면 장점이 많은데 여기 뭐라고 되냐, 모든 장점은 만점자만이 누릴 수 있다. 장점이 많아요. 근데 공대를 갈 친구들한테는 물리가 필수예요. 물리를 안 하면 공대 가서 엄청 고생합니다. 그 점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화원, 최근에 화학이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죠? 인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 비교적 쉽기는 한데 문제가 뭐냐면 유전 파트가 너무 어려워요. 그 점만 극복이 되면 생명과학이 선택하기 용이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은 인기 짱이죠 지금. 근데 지구과학은 참 슬픈 게 뭐냐면 대학 가면 써먹을 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는 대학 가면 엄청 써먹는데 공부하기가 어렵고, 지구과학은 공부하기는 쉬운데 대학 가면 써먹을 수가 없고, 우리는 지금 대학에 간다음을 고민할까요? 대학 가기 위한 고민일까요? 대학 가기 위한 고민이니까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겨울방학이 다가옵니다. 이제 고2 애들에게는 겨울방학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겨울방학만 딱 지나고 나서 내년도 3월 달이 되면 이미 선생님들이 딱 여러분을 눈여겨보시면 한눈에 나옵니다. 쟤는 어떻게 되겠다가 한눈에 나오거든요. 겨울방학 공부법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국어는 아까 제가 몇 번 강조했는데 뭐를 필수로 해야 된다고. 이번에 국어는 문법이에요. 문법을 해주시고, 기출문제야 뭐 좋은 교과서 많으니까 사서 풀어보면 되는데, 국어도 매일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EBS 교재 가지고 꾸준하게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수학은 뭐 좀 전에 정 선생님이 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도록 합니다. 수학 잘 모르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몰라요. 수학을 잘하면 인생이 편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해 못하겠지만 나중에 이해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는요. 영어는 이런 경우에 모의고사 때 늘 1등급 나오는 애들이 영어를 수능 때 2등급이 허다하게 나오는 이유는 영어는 얕보시면 안 됩니다. 점점 영어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얕보시면 안 돼요. 영어도 꾸준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탐과탐은 저는 뭐라 그럴까요? 보기, 그림, 사진, 이것이 관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고2 겨울방학 때 EBS 올해 고3 거 교재 갖다 놓고 미리미리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과탐은 EBS 교재에서 몽땅 나오니까 뭐 어려울 게 별로 없습니다. 사탐 그렇고 가탐 그렇고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보기, 그림을 잘 보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쪼록 오늘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없으시면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여기 왔다는 이유만으로 내년에 수능 시험 볼 때 5점씩을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